쪽인데요. 자, 문제 보니까 자, A의 적표가 주어져 있어. 1, 마이너스 3. 자, B는 마이너스 4,6. 자, 근데 A, B를 뭐 하냐면 갑자기 비례식 K 대 1-K. 자, K 대 1-K로 내분하는 점이 내분점. 이 사람이 희망하는 좌표는 2, 4분면이야. 자, 제 2, 4분면에 놓여있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하시오. 얘들아 일단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례식은 몇 대 몇, 3대 2, 5대 1, 몇 대 몇. 근데 얘들아 지금은 K 대 1-K 대 내분하는 점이 2, 4분면에 있대. 근데 괜찮아 얘들아. 이거 충분히 말이 되는 거야. 왜냐면 수학에서 비례식은 반드시 자연수가 아니어도 돼요. 예를 들어 6분의 1 대 3분의 1 이런 것도 비례식으로 보는 거야. 왜? 최소공배수 곱하면은 대충 1대 2랑 같은 말이거든. 오케이? 어쨌든 얘들아 지금 쫄지 말고 그냥 문자 대 문자라는 건 그냥 앞에 거 대 뒤에 거로 내분해도 되고 K가 뭐 0.1, 0.1, 0.5, 0.5여도 어차피 앞에 거 대 뒤에 거 양수가 맞다면 내분할 수 있는 자리는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어. 그래서 일단 해보자. 내분점 공식을 써볼게. 지금은 K 대 1-K니까 자, 내분점 공식 길게 써볼게. 내분점 내라고 쓴다. 자, 내분점 공식 어떻게 썼지? 비례식을 바라보면서 분모 분자에 적어 K 1-K K 1-K N 대 N이야. 자, 그 다음은 이제 X좌표끼리의 내분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A, B 순서로 내분하고 싶지만 거꾸로 써야 되겠죠? X좌표끼리 내분해보자. 그 다음은 Y좌표끼리 내분해보자. 물론 중간에 생각된 건 이 문자 덩어리에 괄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하기 연결. 일단 내분점 공식을 정의대로 한번 써봤어. 자, 계산만 해보자. 자, 정리해볼까요? 자, 이거 정리해보자. 분모끼리 더하면 어떻게 돼? KK 날라가지? 그럼 1. 자, 분자는 마이너스 4K 1배에 1-K니까 곱할 게 없지. 분모도 마찬가지로 정리해보자. 1분의 6K 빼기 3 플러스 3K. 미사님, 일단 내분점을 정석적으로 공식에다가 대입하고 풀고 있다. 그럼 정리하면 결국 분모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5K 플러스 1, 9K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럼 이게 일단 내분한 공식이거든. 근데 문제는 뭐래? 그 한 점이 내분점이 2, 4분면에 있도록 하래. 그럼 얘들아 이 점의 좌표가 2, 4분면에 있으려면 2, 4분면의 특징이 뭐지? 여기 있으려. 점이 여기 있으려면 음수 콤마 양수겠지? 해보자. 음수 콤마 양수, 음수, 양수. 자 그럼 쪼개볼게. 자 왼쪽 먼저 음수가 된다는 건 그럼 x좌표 마이너스 5k 플러스 1은 음수가 되고 여기 y좌표의 이 문자는 양수가 돼야 2, 4분면이야. 근데 이 식을 정리해 보니까 이거 이항하면은 k가 5분의 1보다 초과가 나오고요. 이거 이항한 다음에 9로 나누면 k가 맞죠? 5분의 1 초과. 얘는 정리하면 k는 3분의 1 초과가 나와. 이사님 맞죠? 아직까지는? 그쵸? 자 근데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음수가 되고 양수가 된다라는 부등호를 풀었는데 우리 1학기 때 뭐 배웠지? 부등식 두 종류가 있을 때 두 종류의 부등식이 되고 될 조건. 바로 연립부등식 기억나? 연립부등식. 연립부등식 어떻게 풀었어? 연립부등식 푸는 거. 그 한 번째 대입 아니야? 아, 수직선을 그리고 겹치는 곳이야. 위쪽 거 먼저 그려봐. 5분의 1 초과야. 5분의 1을 찍고 초과한다. 여기 방향. 3분의 1보다 크다 라는 건 3분의 1을 찍고 초과한다. 얘들아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걸 겹치는 곳을 찾으면 지금은 겹치고 겹치는 곳은 여기지? 자 근데 이게 답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K의 부등호가 3분의 1 큰 곳이 정답일 것 같은데 얘가 아닙니다. 왜일까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쌤 3분의 1보다 크다가 2, 3분의 있다에 같은 말 아니에요? 왜냐면 문자를 이용해서 부등호 적었는데 아닙니다. 왜냐면 K가 너무 크면 안 돼요. K가 너무 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 지금 비례식의 앞에 거 대 뒤에 거잖아. 자 근데 우리가 비례식에서 몇 대 몇이라는 건
관습적으로 당연히 양수 대 양수로 비교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점을 1대 마이너스 5로 내분하라 이런 말은 말이 안 되거든. 이해됐어? 내분한다는 말은 몇 대 몇이면 최소한 자연수 대 자연수꼴, 양수 대 양수꼴로 적어야 되는데 얘가 너무 커도 안 된다고. 이해됐어? 따라서 비례식의 앞에 거랑 뒤에 것도 양수 양수인지를 확인해 줘야 돼요.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추가적으로 얘랑 얘도 양수가 된다. 이게 추가로 더 따져줘야 돼요. 근데 어차피 k가 0보다 크다는 건 0.1, 0.2 양수. 근데 얘들아 1마이너스 k가 양수이려면 이거 이항하면은 k는 1보다 미만이어야 되지. 그치? 따라서 얘도 수직선 위에다가 겹쳐줘야 돼요. 따라서 1을 찾고 작아진다 k. 그러면 5분의 1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것들이 겹치는 곳은 여기만 겹치죠? 따라서 최종 정답은 k의 범위는 4이 3분의 1과 1 사이여야 된다고 주장하셔야 돼요. 오케이? 일단 2, 4분의 특징이 문제에 쓰였고요. 음수, 콤마, 양수. 자 그리고 비례식은 양수인지도 확인 과정 거쳐야만 답이 잘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또 질문 있어요? 넘어갑시다. 직선의 방정식으로 갈게요. 직선의 방정식 한 7쪽부터 넘기시면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다들 풀까요? 번호 말씀하시면 돼요. 86이에요. 86이요. 또 87번. 87번하고 앞에 쪽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88쪽만 질문하고 있네. 한 86, 80은 더 없어요? 제가 공통 테스트 이거 공통 테스트 아니야. 공통 수학 2도 나중에 한번 중간중간에 테스트 볼 거니까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돼. 나는 일단 최대한 빠르게 달려오긴 한데 너희가 뭐 정답률이 높지만 사실 저는 좀 의심스럽거든요. 왜냐면 저 때도 나도 어려워했던 과목인데 너희가 한 번에 잘 이해할 리가 없거든. 보통 수학이 원래 그래. 어려워. 해설지 보는 거 괜찮은데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난 물어보면 해설지 안 거둔 이유가 참고용으로 보란 소리지. 뭐일 것 같은데 해설지에 써있네? 이거였구나 하면서 또 덮으시는 건데 그냥 해설지 이거니까 이거구나 그냥 단수 남기하시면 안 돼요. 어떤 게 필요한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81, 87번 더 없어요? 직선의 방정식 근데 유일한 방법은 그냥 반복하면 돼요. 까먹을 때쯤에 다시 보고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자, 그럼 86번 보자. 문제 보니까 직선 5x 더하기 6y는 1번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직선 y는 mx가 2등분 할 때 어렵지 않네 이 문제는. 르리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있다고 치자. 근데 얘를 y는 mx가 2등분 한다. m은 1, 2, 3, 4, 5, 6 몇일까? mx. 자 그럼 일단 얘들아 문제에서 당연히 암묵적으로 뭐 해야 될까? 얘는 넓이를 뭔가 2등분이야. 그러면 넓이를 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지? 첫 번째 그래프를 그려준다. 해볼게. 십자가를 그려보자. x축, y축. 자, 이 직선 한번 그릴 수 있겠어? 근데 얘들아 주로 직선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는 게 편해? 직선을 그리자의 편리한 방법 바로 일반적으로는
절편과 절편을 찍고 부드럽게 연결하면 돼. 해보자. 나는 보자마자 두 개를 찾고 싶은 거야. 서로 갈림길이다. 갈림길. x 절편 찾아보자. 그냥 이 식을 바로 보세요. x 절편. 바로 y가 0일 때인가? 그럼 y가 0일 때는 x 몇 나와? 암산돼요? 몇 나와 이거는? y가 0이 순간적으로 될 때 x 5분의 1. y 절편도 x가 거꾸로 0일 때 순간적인 y값 6분의 1이네. 그러면 눈대중으로 찍어보자. 자, 5분의 1은 0.2 정도의 적당한 편수. x축에서 절편을 찍자. 0,6분의 1은 한 이쯤인가?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절편과 절편을 찾고 부드럽게 연결하면 얘가 이 직선입니다. 자, 근데 그 직선을 x축과 y축으로 둘러싼 곳 어디야? 여기인 거 보이지? 작게 그렸네. 자, 근데 x축과 y축과 직선에 둘러싸인 저 삼각형 모양을 y는 mx가 넓이 2등분 하도록이야. 그치? 그럼 얘들아, 이 직선이 2등분 하길 원해. 그럼 얘를 여기다가 한번 그려봐야 되거든? 그려. 근데 얘들아, 이 y는 mx는 특징이 뭐야? y는 mx. 수많은 점들 중에서 얘는 가장 기본 형태, 직선의 기본형이라고 해서 0을 대입하면 0이 항상 나오는 원점을 뚫는 직선이죠. 다시 한번, y는 x는 0을 대입하면 항상 같아지니까 여기를 관통하는 기울기 m자리의 선인 거예요. 그럼 얘들아 0,0은 일단 지나야 되고 기울기 m자리를 이렇게 막 움직여 보시면 직선들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린 넓이가 2등분 되길 희망해. 그럼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 될까? 바로 하품 나와요. 여기 있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이동하려면 그 점에 마주보는 편에 중점을 지날 때 넓이가 이동된다는 건 저번 수업 때 잠깐 얘기했습니다. 넓이가 이등분 되려면 꼭지점에 마주보는 편에 중점을 뚫을 때 여기쯤을 뚫어야 되겠지. 여기 각항의 숫자 보여? 여기. 그럼 얘들아 여기 0,0과 다음 점 요거 좌표 구할 수 있겠어? 요 점의 좌표 이거 구할 수 있나요? 어떻게 구해 예성아? 12분의 1 D고요. 자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러면은 아주 초보스러운 이야기야. 봐봐. 지금 요 점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양 끝점을 이 자리랑 저 자리로 본다면 얘는 좌표가 있잖아. 0,6분의 1에 아까 절편 구했던 그 절편이요. 얘도 좌표가 있잖아. 5분의 1,1. 그러면 두 점을 좌표로 잡았을 때 중앙에 놓인 점, 중점은 공식이 있었어. 바로 뭐지? 중점의 공식. x끼리 합하고 절반, y끼리 합하고 절반이야. 여기 몇인지 안 쓰면 돼요? 그러면 보자. 좌표로 적을게. 0과 5분의 1을 더하고 절반해봐. 몇이야? x끼리 더해봐. 이 점과 이 점이 중앙을 구해야 되니까 10분의 1이야? y끼리 더하고 절반해봐. 12분의 1이야? 그치?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가운데 점을 찾았고 부드럽게 연결하면 넓이가 2등분 되니까 따라서 지금은 y는 mx가 무조건 저 중앙 점 10분의 1, 12분의 1을 지나야 되네. 지나네? 지나고 있네. 따라서 대입해보자. 그럼 대입해 볼게요. 12분의 1은 같다 10분의 1 m. 그럼 말이 되는 m 몇이야? 10배 하세요. 그럼 12분의 10은 m. 약분 추세하면 6분의 5가 된다. 그 다음은 17. 이 문제를 정리하면 뭐가 필요했어? 마주보는 편에 중점을 구할 필요가 있구나. 중점. 그 다음에 87번. 직선 AX, BYC는 0에 개형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으로 굵은 선으로 그려져 있죠. 굵은 선. 자, 근데 그 그림 같을 때 BX 플러스 CY 플러스 A는 0이 지나지 않을 것 같은 사분면. 다시 한번 A, X, B, Y, C는 0에 그래프를 오른쪽에 그려보니까 내려가면서 위에 떠 있어. 다시 한번. 어디로 왔어요? 아까도 있었어. 오. 근데 어제 갠가? 아, 엊그제 갠가? 다리를 얕보지 마세요.
덩치에 비해 정말 가성비가 좋은 거 몰라요. 존중하세요. 제가 한때 나이 좀 젊었을 때는 저런 파리를 몇 마리씩 잡던 한 마리 잡았어. 옛날에 진짜 우연으로 잡은 적 있어. 너희도 그런 적 있지? 30년 전. 모기가 아니라 파리 잡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아? 30년 전이요? 그러면은 너희는 거의 최초의 세판되네. 정말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제 엊그제도 말했잖아. 파리도 수학을 듣고 싶어서 지금 여기 들어온 거야. 지금 얘가 우리한테 평가하고 있는 거야. 아 참고로 여러분 파리에 대한 일화도 있죠. 파리 하니까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떠오르는데 데카르트라는 수학자 알아요? 데카르트. 아 진짜 파리 일화가 있어. 데카르트라는 수학자가 가장 유명한 게 뭐죠? 근데 적폐평면 도입한 최초의 어떤 그 사람이긴 한데 그거보다 더 이거는 철학자 그 철학 쪽에서 유명하죠. 명언이 있잖아 명언. 뭐죠? 데카르트의 명언. 이거는 저는 그러니까 너무 진짜 이 세상을 설명하는 가장 근본 말을 하셨어. 바로 뭐였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 엄청 명언 아시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생각이라는 걸 해야 존재하는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데카르트가 근데 어쨌든 철학적으로 유명한데 이 사람 그 엄청 젊은 나이에 그 아마 전쟁인가 나갔다가 다쳤대요. 다쳐서 이제 그 응급실 같은데 병원 가서 병원 동안 이제 병원에서 누워 있는 거죠. 병원에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 사람의 그 얘기가 뭐냐면 계속 누워 있으니까 심심하잖아, 그렇지?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심심하면 근데 저기 천장을 보니까 파리가 날고 있었대, 그렇지? 근데 파리가 날고 있는 거 보면서 천장을 마치 이렇게 어떤 적폐품 났을 때 파리가 움직이는 어떤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적폐품면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내자. 이런 걸 얼마나 도입하면은 어떤 파리가 있는 곳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막 그런 것들을 막 고민했었대요. 그래서 적폐품면의 가장 창시자죠. 창시자라기보다 이미 기존에도 썼었지. 그 전에도 많이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어쨌든 조금 더 엄밀하게 X축과 Y축을 그리고 직각으로 그리고 이런 적폐품면을 도입한 어떤 우리가 배우는 이런 것을 데카르트. 이름 자체가 얘들 적폐평면에 그거 영어로 번역하면은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예요. 진짠데. 코올디네이트. 이게 좌표고요. 좌표라는 영어고 카르테시안이 데카르트의 틀린 말이거든요. 데카르트의 이게 뭐뭐 그 사람들 이름 붙일 때 뭐뭐시안 뭐였지? 뭐뭐에 어쨌든 데카르트의 적폐평면이라는 게 이름이 이제 언제나 안 되는 무슨 네. 잠깐 일단 보니까 이 직선이 있대. 근데 문제에서 그려보니까 이런 직선이 나왔대. 자 근데 이걸 이 사실을 이용해서 새로운 직선 BX AY CY A는 0에 지나지 않는 사분면 구하는데 그럼 얘들아 일단은 왔다 갔다 해보자. 이 직선이 이렇게 그려졌다는 건 자 이걸 사람들은 일반형이라고 부르죠. 일반형 꼴일 땐 직선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뭐 하자? 세 글자 표준화 해보자. 얘들아 이거 표준화는 먼저 써볼까? 자 표준화하는 방법 Y만 남기세요. Y는 이항하면 부호가 바뀌어 마이너스 AX 빼기 C Y 앞에 있는 수 나누자. 그럼 B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빼기 B분의 C가 표준형으로 만들었어. 괜찮니? 자 근데 우리는 직선 전체를 본다기보다 직선의 일부분을 볼 거야. 직선의 일부분. 첫 번째 기울기, 두 번째 Y절편. 얘들아 기울기는 지금 어디 있지 얘들아? X 앞에 있는 덩어리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어진 정도야. 그 다음에 X 뒤에 있는 상수한 부분이 Y절편을 의미하는 자리지. 그치? 근데 얘들아 일단은 문자를 호출하면은 앞에 있는 수, 뒤에 있는 수 기울기랑 절편이야. 근데 얘들아 지금 그림의 상태를 보니까 기울기 보여? 자 이런 그래프의 경향은
기울기 뭐라고 읽어야 돼요? 괜찮아, 이거 기울기 양수야, 음수야? 음수. 음수지. 오른쪽 끝이 내려갔으면 음수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y절표는 양수야, 음수야? 괜찮아? 양수. 양수죠. 바로 원점보다 위에 떠 있으니까 이 사실을 절편이라고 불러요. 자, 얘들아, y절편 양수고 기울기 음수여야 돼. 근데 얘들아, 지금 문자를 비교하면 얘는 음수, 얘는 양수가 되려면 각각의 부호를 생각해보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잘 들어봐. b분의 a는 양수겠네. 그치? 왜냐면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뭐라 했으면 얘는 양수일 거 아니야. 그 다음 얘는 b분의 c는 뭐겠어? 뭐겠어? 음수겠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부호 변환을 좀 해보자. 자, 그러면 그 저번 수업 때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문자가 여러 개고 부호를 찾을 땐 그냥 냅다 A 따로 B 따로 C 따로 부호를 찔러보면 돼요. 적당히 찔러보자. 얘들아, 지금은 A, B, C 중에 공통 문자가 누구야? 공통 문자가 누구야, 이거나? 시. 오! 네. 저거 다른 걸 보고 있나요? BB예요. 자, B를 양수로 잡으세요, 그냥. 양수. 그럼 A는 몇이 돼? 자동적으로 양수가 되겠지. 왜냐면 여기를 바라보면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 다음 B를 양수로 잡으면 C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따라서 그냥 공통인 문자를 양수로 잡아서 풀면 됩니다. 이렇습니까? 자, 해보자. 그럼 일단 A, B, C의 부호를 대략적으로 잡은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걸 표준화해보자. 얘 표준화해볼게. 기사님. 자, Y는 다 왔습니다. 그럼 얘를 일단 Y만 남기고 이항한 다음에 나누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치? 그럼 얘를 또 그리기 위해서 직선의 부분을 가져오자. 자, 기울기 지금 양의 상태야, 음의 상태야? Y절편도 양의 상태야, 음의 상태야? 기울기 먼저. 얘들아, 지금 X 앞에 숫자를 카메라 찍으면 요거거든? 근데 지금은 C랑 B를 우리가 어림 잡아서 풀 마로 잡았으니까 풀 마에 많이 쓰니까 기울기 양수야, 음수야? 예성아, 양수야, 음수야? 기울기? 기울기요. 네. 양수. 네. Y절편은요? 양수. 이게 좋아요. 이거니까 양수가 된 거 알고 있어. 이거 보면서 따라서 그럼 네가 절편과 기울기 양수인 거 알았으니까 옆에다가 살짝 대략적으로 그리면 오른쪽 끝이 올라가면서 위에 떠있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1, 2, 3, 4 중에 4, 4 보면은 절대 안 돼. 이게 그런 식으로 푸는 문제야. 오케이? 이렇게 풀었어? 맞은 사람은 이렇게 풀었다는 걸 검사형으로 보면 돼. 할만합니까? 사실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 잘 못 가신 분들은 여기를 쉽게 느낍니다. 근데 중학교 때 수학 보신 분들은 엄청 어려워요. 너희들 지금 이거 당연히 느끼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 중1 때 좀 탄탄하게 했으니까 잘 이해하고 있는 건데 애들이 계속 기울기가 뭔데요? Y축이 뭔데요? 계속 물어보고 있어서 그 너희 1년 뒤 선배들은 이것도 어려워해. 그래서 몇 주 뒤에 그들 시험 망했어요. 여러분들은 직선을 잘 해놓은 걸 또는 1차 함수 잘 해놨던 걸 다행으로 계시면 됩니다. 또는 모르시면 지금이라도 공부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위치 관계로 갈게요. 47쪽이다. 얘들아, 여기도 상당히 재밌는 유형이에요. 47쪽. 재밌는 개념이라고 할게요. 유형보다는. 자, 어느 정도 받아들이긴 해야 됩니다. 얘들아, 우리가 지금은 앞에서 뭐 했냐면 직선 딱 한 개짜리 기울기 절편 뭐 이런 것도 배웠잖아. 근데 이제는 직선이 두 개일 때 직선들의 나올 수 있는 위치, 상태, 관계를 좀 배울 거야. 위치 관계. 자, 근데 얘들아, 우리가 직선의 위치 관계는 총 일단 그림에선 세 가지가 주어져 있어. 첫 번째 뭐냐 이거야. 우리가 A4 용지에다가 직선을 두 개 그리면 첫 번째 뭐 할 수도 있냐면 이럴 수도 있지. 첫 번째 그냥 선과 선끼리 만나지 않는다. 그걸 뭐 사람들 멋있게 평행하다라고 불러요. 평행할 수도 있죠. 직선끼리 안 만나네, 반듯하네, 평행하네, 또는 월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 그냥 선을 두 개 그려봤는데 뭐일 수도 있을까? 책을 안 보고도 나는 생각했어요. 일치라는 게 나와요. 붙어있는, 즉 일치할 수도 있죠. 직선 두 개가 일치한다. 자, 그 다음 또는 직선 두 개를 계속 그리면 어떤 그림도 나올 수 있을까?
바로 그냥 재미가 없어요. 아무 데서나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부르는데 이건 재미가 없긴 한데 일단 기호는 뭐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일단 일반적으로 두 개의 직선을 계속 그리면 평행하거나 일치하거나 한 점에서 만나는 세 가지 패턴이 있다는 건 돌려서 봐도 계속 셋 중에 하나거든요. 다른 모양이 있을까? 다시 한번 직선을 두 개 그렸는데 셋 중에 하나겠죠. 쌤 저 뭐 배웠는데요? 아 좋은 고난도 문제 바로 꼬인이치도 있긴 하죠. 중1 때 꼬인이치라고 해서 이렇게 될 수 있긴 한데 그거는 지금은 다르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자 평면 안에서 그릴 수 있는 직선의 두 개는 총 세 가지 모양이 있다고. 평행하거나 일치하거나 만나버리거나. 오케이? 자 근데 그럼 평행할 때랑 일치할 때랑 한 점에서 만날 때 각각의 판단법을 좀 볼게. 자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직방을 배우고 있지. 직선의 방정식 외우서 너 이상하겠지. 자 y는 ax 플러스 b가 있다고 치자. 노란 선이야. 그냥 빨간 선의 수식을 내가 y는 cx 플러스 d라고 그냥 대충 잡을게. a, b, c, d. 그럼 직선 두 개가 있을 때 평행하려면 평행의 특징이 뭘까라는 게 오늘의 공부야. 평행할 조건, 평행할 특징 뭐가 될까? 바로 이미 중2 때 배웠지? 바로 기울기만 같다. 기울기만 같아야 돼요. 따라서 지금은 x 앞에 있는 수는 완전 똑같으면서 y 절편은 살짝 다르기만 하면 평행한 느낌이 그려질 거예요. 이해돼? y 3x 플러스 1, y 3x 빼기 2 앞에 있는 수는 똑같지만 뒤에 숫자가 다르면 평행한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괜찮니? 이해돼? 기울기만 같을 때야. 근데 일단 일치는 뭐겠어? 너무 쉬워요. 일치의 특징, 일치의 조건 바로 기울기도 같고 y 절편도 같을 때겠죠. 자,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날 때는 뭐겠어 얘들아? 한 점에서 만난다는 특징 이건 너무 재미가 없는 게 그냥 값하는 정도가 다르면 언젠가 만나요. 연장했을 때 만나거든요. 따라서 값하는 정도인 기울기가 서로 다르기만 하면 기울기가 다르면 뚫고 지나가는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이 세 가지 판단법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오케이? 기울기만 같다? 모두 같다. 기울기랑 절편. 얘는 기울기가 다르면 된다.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얘들아 한 점에서 만나는 것만 조금 확대해서 그래요. 쌤,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좀 중요한가요? 여기를 좀 많이 낼 겁니다. 자, 얘들아 한 점에서 만나지만 우리가 선과 선이 이루는 각이 얘들아 여기 이루는 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두 선이 만나긴 만나지만 직각으로 만날 때의 공식이 오늘 처음 나옵니다. 이게 처음 나온 거야. 다시 한번 중학교 때 배웠지? 그래? 요거는 뭐 걔가 오늘이야. 바로 수직이다. 두 직선이 수직적으로 만나요. 수직이다. 자, 수직의 특징이 뭘까? 수직이려면 눈으로 보자마자 딱 봐도 여기 숫자만 봐도 직각일 것 같은 데를 볼 수 있느냐? 그거를 오늘 배울 겁니다. 자, 증명합시다. 증명하고 사용할 거예요. 자, 보자. 직각이 되려면 무슨 특징이 있을까? 자, 보자. 잠깐만 해볼게. 좌표 평면을 그려볼게. 자, 들어보세요. 자, 내가 지금 어떤 직선을 y는 몰라요. ax 플러스 b로 잡을게. 또 다른 직선을 이 직각이 되는 느낌으로 그려볼게. y는 cx 플러스 d라고 잡을 거야. 얘들아 처음 증명이 좀 쉽긴 한데 잘 들어봐. 자, 직선이 직각이 되려면 a, b, c, d 뭐가 같아야 될까?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야. 자, 근데 보자. 얘들아 직선 두 개가 어딘가 직각을 만난다는 건 자 발상의 전환이 중요해. 자, 들어봐. 이 직선이 직각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를 얘들아 예를 들어 이 노란 선을 위에 떠 있지만 이 노란 선을 평행하게 위치를 옮겨보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원점을 관통하도록 직선을 조작할 거예요. 조작한다는 표현 이해하세요? 떠 있지만 내릴 거라고. 근데 기울기는 유지하면서. 근데 얘들 생각해보자. 원래는 y는 ax 플러스 b였던 게 원점이 뚫도록 옮기면 상수항이 사라지겠지. 다시 한번
ax 플러스 b에 원점을 관통하도록 선을 조작하면은 상수항 b가 사라질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y는 cx 플러스 d, 이 빨간 선도 이 모양을 유지하면서 원점을 관통하도록 식을 조작해 볼게. 그럼 얘들아, 이 선을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이쪽으로 옮기면 평행하게 옮겨진 거니까 y는 cx라고 줘도 될까? 여기까지 따라오니? 자, 근데 어떻게 얘들아, 원래 직선이 여기서 직각이라는 건 평행 이동해도 결국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평행할 때는 엇각의 크기는 같으니까 직각이면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라서 결과적으로 밀고 밀었을 때 상수항을 무시하면 요 y는 몇 x, y는 몇 x가 원점을 관통하면서 직각이면 자동적으로 여기가 직각이면 저기도 직각일 거야. 오케이? 평행하니까요. 평행하니까. 자, 그러면 자, 우리 이제 뭐 할 거냐면 이거예요. y는 ax랑 y는 cx가 직각이 되도록 한번 식을 정리해 보자. 자, 그러면 자, 여기서 y는 ax, 원점을 관통하는 직선이야. y는 cx, 직각. 자, 그럼 이게 직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식을 정리해 볼게. 얘들아, 수많은 점들 중에서 x 좌표가 1인 점을 한번 찾아보자. 원점으로 크기 간 거. 얘들아, 1에서 우리가 이렇게 세로선을 그으면 x가 1인 자리에서 세로선을 그으면 우리는 지금 노란 선을 닿는 자리랑 빨간 선을 닿는 자리를 좌표꼴로 적을 수 있어. 이게 공식의 핵심이야. 1인 곳을 찾아. 왜냐? x가 1인 곳을 찍으면 노란 선 입장에서는 좌표를 이 점의 위치를 읽으면 1, 대입하면 y가 되니까 a겠죠. 마찬가지로 이 빨간 선에 닿은 점을 좌표로 읽으면 얘는 1,c겠죠. 그렇습니까? 1,a, 1,c. 근데 우리는 뭐가 돼야 돼? 직각삼각형이 되면은 직각이 보장돼.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가 떠오르지. 왜냐면 직각을 보장하는 방법 제곱했더니 같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보자. 오케이? 증명이 고리타분 하지만 그가 했어잉. 그럼 수직이 되는 걸 그려보니까 자, 계산해보자. 첫 번째, 여기 원점 O 자리에서 A까지 이 거리를 한번 계산해보자. 그럼 이거 기억나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우리가 0,0과 1,a 사이의 거리 공식이고 루트 씌우면 차이의 제곱. 마찬가지로 이 선의 길이는 원점과 여기까지의 사이 거리니까 1,c랑 0,의 사이 거리 공식 쓰면은 차이의 제곱.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사이 거리도 구해보자. 근데 얘들아, 1,a랑 1,c의 사이 거리 몇이야? 점과 점의 사이 거리. 얘는 그냥 a 빼기 c죠. 따라서 이 거리, 저 거리를 3번 구한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적어볼게요. 피타고라스 정리. 자, 누가 빗변이야? 직각의 마주본분, 여기가 좀 직각의 빗변이지. 따라서 빗변의 제곱은 같아야 된다? 다른 변의 제곱. 근데 얘는 어차피 루트 씌워져 있으니까 제곱하면 바뀌면 되니까 이렇게 식을 나열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 식을 전개해 볼게. a제곱 마이너스 2ac 더하기 c제곱은 1 더하기 a제곱 더하기 1 더하기 c제곱. 그러고 보니까 왼쪽과 오른쪽을 바라보니까 a제곱이 공통이야. c제곱 공통이야. 그러면 남는 수만 적으면 결론입니다. 자, 결론이요. a랑 c의 곱이 같아질 때 몇이랑 마이너스 1과 같아질 때가 결국 수직이 된다랑 100% 같은 말이 돼요. 다시 한번 그림의 상태를 수식으로 계산해 보니까 결국 이런 결론이 나왔어. 곱했더니 마이너스 1. 다시 한번 기울기랑 기울기가 서로 곱해서 마이너스 1을 이루는 숫자다. 그때는 서로 직각이 됩니다.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야. 시험 볼래?
수직이 될 조건 계속 나올 거야.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수직이 됩니다. 자, 근데 얘들아 그거 일단은 공식화할 건데 실전 문제에서는 그것보다 결국 우리끼리의 표현이 있는데 봐봐. 한 직선 다른 직선이 직각이 되려면 이 녀석의 식을 y는 ax 플러스 b라고 잡고 이 자식의 식을 cx 플러스 들여봤을 때 수직이 됩니다의 특징은 결국 앞에 있는 수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될 때가 수직 조건이야. 자, 근데 이거랑 조금 표현을 좀 바꿔볼게. 얘들아,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두 숫자의 관계를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한쪽과 한쪽을 역수하고 부호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역수하고 부호 바꾼다. 역수하고 부호 바꾼다.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봐봐. 사라는 직선에 수직이 돼주세요라는 건 얘들아 어떤 기울기랑 수직이 되는 상대방을 구하고 싶어. 기울기의 수직인 기울기. 그러면 사라는 숫자를 예를 들면은 4에다가 네모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몇이겠어? 그 숫자에 역수하고 부호 바꾼 숫자 하면은 알아서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 발상도 외워야 돼. 수직이 되는 걸 빠르게 찾으려면 둘 중에 하나를 역수하고 부호 바꾸면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반드시 되기 때문에 수직인 기울기를 좀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쌤 어떤 직선이 2분의 3짜리로 기울어 있어요. 이거의 수직 기울기 구할 수 있어야 돼. 예성아 뭘까? 2분의 3인 직선의 수직인 기울기를 찾아봐. 그러게요. 바로 곱했더니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건 너무 구닥다리예요. 일단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바로 볼 줄도 알아야 돼. 2분의 3의 수직 기울기 뭘까? 그냥 아까 배웠는 대로 역수하고 부호 바꾸면 돼요. 역수하세요. 3분의 부호까지 바꿔주세요. 마 3분의 2가 수직인 기울기라는 보장이 있습니다. 이 공식에 의해서. 오케이? 역수하고 부호 바꾼다. 수직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니까 아까 저기 중간에 내가 증명 좀 잘 못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설명 다시 보시면서 그냥 잘 피타고라 정수가 되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이 보장된다. 이거 꼭 지켜주시고요. 얘들아 일단 그러면은 그 다음 쪽 넘겨볼래? 88쪽. 자, 우리가 그러면은 직선의 위치 관계가 일단 세 개인데 평행이거나 일치거나 한 점에서 만나. 근데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좀 더 특별한 게 수직일 때라서 수직일 때 공식을 외웠어요.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될 텐데 자 근데 얘들아 요거를 사람들은 뭐라고 쓰냐면 y는 정리된 거 y는 정리된 거 얘를 사람들은 직선의 표준형끼리 정리가 돼 있으면 기울기만 같으면 평이겠네. 기울기랑 절편이 같으면 일치하겠네. 기울기가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겠네. 근데 표준형일 때는 엄청 보자마자 눈에 보이거든요. 보자마자 눈에 보여요. 평행하겠네. 근데 이제부터 표준형을 일반형꼴로 주어져 있어도 일반형에서의 위치 관계 이 세 가지 그림 평행할 거다, 일치할 거다, 한 점에서 만날 거다 이거를 빠르게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 책에 표로 나와 있는데요. 저거 물론 의미를 알고 외우셔야 됩니다. 의미를 알고 외워야 돼요. 첫 번째, 쌤 우리 지금 회장님 내가 평행한 두 직선을 예를 들어 표준형으로 만들어 볼게. 이건 차라리 얘를 예시로 되는 게 빨라요. 자, 보자. 내가 예를 들어 y는 3x 플러스 1 만들어 볼게. y는 3x 플러스 5로 만들어 볼게. 자, 두 직선은 눈에 보자마자 평행한 거 보이지? 왜? 기울기가 같으니까. 자, 근데 대놓고 주면 애들 다 풀잖아. 그래서 살짝 돌려서 말할게. 얘들아, 이 두 식 중에서 한쪽을 일반형으로 만들어 볼게. 자, 일반형이라는 건 한쪽으로 몰빵해서 나열한 결과야. 얘들아, y를 오른쪽으로 이항해봐. 그럼 어떻게 돼? 3x 빼기 y 플러스 1은 0. 얘들아, 마찬가지야. 두 번째 직선도 평행한 건 알겠는데
한번 이야기해봐. 그러면 3x 빼기 y 플러스 5는 제로로 같은 말이야. 자, 근데 이 식과 저 식이 평행한지 아닌지를 눈으로 보는 방법은 이거예요. 바로 문자 앞에 있는 수의 배수가 일정할 때. 다시 한번. x랑 y 앞에 나눈 수분의 나눈 수가 일정할 때는 평행하다가 보장이 돼요. 실제로 그런 게 봐봐. 3분의 3, 1이네. y 앞에 있는 수랑 y 앞에 있는 수, 마일분의 마일이네. 약분의 결과가 똑같죠. x, y 앞에 있는 수랑 x, y 뒤에 있는 수를 끊어서 읽어봐. 상수항들. 얘들아, 지금은 x 앞의 수가 똑같고 y 앞의 수가 약분은 똑같죠. 자, 근데 상수항은 5분의 1로 적어보면은 같지는 않죠. 이거 1이고 5분의 1이니까. 따라서 평행할 때의 특징은 뭐다? 기울기가 같다. 근데 일반형으로 말하면 기울기란 게 안 보인다고. 기울기 안 보여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해서 푸는 것도 괜찮지만 그냥 일반형 자체적으로 봤을 때 얘 평행하겠네, 평행하지 않겠네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 기준이 뭐라고? 나눈 수가 일정할 때 x 앞에 있는 수 나눠봐, y 앞에 있는 수 나눠봐. 그때 일정하면은 평행하다가 보장되고 마지막 건 달라야 돼요. 숫자 숫자는 달라야 돼요. 되셨습니까? 근데 뒤에 것까지 모두 같을 때 그때는 일치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평행은 x랑 y의 배수가 일정하고 상수항은 달라야 돼. 근데 두 직선이 일치하려면 일반형꼴로 주어져 있을 때 모두 다 같아야 돼. 왜 얘들아 힘들어? 차라리 너가 혼자서 이거 하고 싶어? 이 설명 들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부터 빨라져요. A, B, C, D, E, F. 왜 이거든요? Y, F. 자, 일반형과 일반형이 주어져 있을 때 평행하다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이거야. 자, 평행할 조건. 평행할 때 뭘 봐야 된다고? 기울기. 근데 여기선 기울기가 안 보인다. 그러면 기울기를 찾기 어려울 때는 그냥 나눈 수분의 나눈 수를 보라고. 따라서 D분의 A랑 y 앞에 있는 수를 찾으면 지금은 2분의 p네. 같으면서 뒤에 숫자는 다를 때 평행한 느낌이 보장이 된다는 거야. 맨날 이해하면 돼요. 귀찮으니까. 그럼 일치는 뭐겠어? 다 같으면 돼요. 나눈 거분의 나눈 게 다 똑같을 때 D분의 A, E분의 B, F분의 C 싹 다 같으면 완전 일치하니까 주직선은 일치하게 그려질 거고. 근데 마지막 요게 좀 어려운데 수직이 될 조건. 아까 수직 뭐였어? 곱했더니 마이너스 1 된다잖아. 근데 일반형일 때는 수직 조건이 좀 빡세게 어려워요. 자, 일반형에서의 수직 조건은 이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나눴죠? 나누는 게 아니라 수직이 되려면 앞에 있는 수들끼리 자 곱더로 배우자. 곱더 곱하면서 더했더니 다시 한번 곱하면서 더했더니 0이 나올 때가 아까 표준형과 조금 색다른 표현. 일반형에서의 수직이 된다는 건 곱하면서 더했더니 0이 나오는 상태. 이게 수직의 조건이라는 게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 있어요. 여기 책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요거의 사용법은 언제 쓰는지 알아야 돼. 표준형으로 줬으면 감사합니다 하면 돼. 하지만 일반형 꼴로 주면은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각각의 판단법이 나눈 게 일정하다, 곱하면서 더해서 0이 된다. 이 세 가지 추가적으로 외우셔야 되니까 표준형 꼴의 세 가지 공식, 일반형 꼴의 세 가지 공식들을 다 반복을 통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쌤, 근데 저는 일반형 안 외울래요. 자, 일반형 안 외울 거면 자 모두 표준형으로 만들고 개수끼리 비교하거나 숫자끼리 비교해서 정리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택사항이고
일반형 외우기 싫어? 그러면 모두 표준형으로 만들어. 표준형 만들고 비교하면 돼. 다 똑같이 나오니까. 자, 알았습니다. 옆에 있는 문제 풀보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 직선 등식이 두 개 있어. 등식과 등식. 평행하게 그려진다의 특징이 뭘까? 일치한다의 느낌이 뭘지를 서로 A, B, C, D 찾으시면 됩니다. 주로 A, B까지. 문제에 주어진 식이 표준형 꼴인지 일반형 꼴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돼. 얘는 표준이네. Y로 정리가 돼 있네. 기울기가 같다. 그래서 반대가 아니야.